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날 우리나라 일기예보의 한 장면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강한 북서기 제품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외출 시 방한복을 챙기시고 가정에서는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딱 봐도 우리 겨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겨울철의 일기도 특징을 보면은 여기에 H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 기단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보기에서 2번이랑 4번이 해당 위치에 고기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표시 뭐였죠? 그렇습니다. 태풍이죠. 태풍은 우리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주로 발달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은 답에서 제외를 하고요. 4번으로 답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은 우리 장마전선, 정체전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초여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H가 위치한 걸로 보아 여름철이겠구나 추측할 수 있고요. 5번은 살짝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온대저기압이 발달한 걸로 보아 봄철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기도를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계절은 한정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체전선이 등장하거나 태풍이 등장하거나 정체성 고기압과 관련된 계절은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한 봄과 가을철은 살짝 추측하기가 어렵다. 아무튼간 이 문제의 답은 우리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떤 전선의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날짜를 보아하니 살짝 초여름 느낌 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전선은 폐색이 아니라 정체전선이죠. 그 다음에 A지점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고온 다습하다. 맞는 말입니다.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이 기간 동안 한랭한 기단의 세력은 계속 확장이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냐? 한랭한 기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전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한랭한 기단이 세력이 확장되었다. 그러면 이 정체전선은 아래로 남하할 거예요. 반대로 밑에 북태평양 기단이 활발하다. 그러면 이 정체전선은 위로 북상을 하겠죠. 그러고 봤더니 6월 29일에서 7월 3일까지는 북상을 했고 7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남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는 다시 북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확장되었다. 계속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북상을 했으니까 한랭한 기단의 세력은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일기도를 나는 BC 중 한 곳의 일기 날씨를 일기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니까 온대저기압 나타나 있습니다. 온대저기압 보면은 선생님이 저기압 쓰고 이런 식으로 풍향 그려두라고 했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일기기호를 보니까 풍향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서풍이죠. 그러면은 우리 B랑 C 방금 기호 표현한 거에서 우리 C가 바로 이 일기기호에 해당하는 거겠다. 이 정도 느낌 가지고 이제 보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A에는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을 거고요.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고기압, 저기압 특징 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만 정확하게 외웁시다. 우리 하시거나 꼭 외워주세요. 고기압은 하강 기류고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온은 B가 C보다 높다. 지금 B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 뒤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랭전선 익숙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추월하고 있는데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니까 위로 훅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란운 생기고 소나기 내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튼간 기온은 B가 C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는 거. 이곳이 B겠죠? 여기는 C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나는 B의 일기도이다. 아니죠. C의 일기기호죠.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은 일주일 간격으로 작성한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돼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온대저기압이 이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 간격이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순서를 따지면은 가 다음에 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때 우리나라 날씨는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가에서 우리나라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H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H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 맞고요.
니은을 볼게요. 나일 때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나를 보니까 우리나라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H, 여러분들 어딨나요? 그렇죠. 여기에 H가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을 볼게요. 서울의 하루 중 최고 기온은 가보다 나일 때 높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가 같은 경우 우리 위쪽에 있는 기단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기단의 영향을 받겠죠. 다시 말해서 아래쪽이 위쪽보다 따뜻하니까 우리 서울의 하루 중 최고 기온은 가보다 나일 때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해 9월 6일 15시부터 8일 09시까지 태풍이 이동한 경로를 나는 이 기간 동안 서울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가의 자료를 보니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서울과 제주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풍에서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 오이시죠? 오른쪽은 위험하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 니은은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6일 21시부터 7일 09시까지 제주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니은은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그래프만 보면은 정말 현기증 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수록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잠깐 밑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이 되는 그래프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선생님이 태풍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기압을 체크해 주라고 했습니다. 열대 뭐죠? 저기압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심은 기압이 낮을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 기압은 이런 식으로 중심에 가까울수록 낮아지고요. 다시 중심에서 멀어지면은 높아집니다. V자 모양,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기압은 표현이 되고 있죠. 반면에 우리 풍속은 태풍의 중심 근처에서 가장 높다가 중심에 가까워지면은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요. 다시 멀어지면은 훅 하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멀어질수록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죠. 어쨌든 간 태풍의 중심 근처에서 가장 풍속이 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 기준으로 오른쪽이 살짝 더 풍속이 더 센 모습 보이시죠? 왜냐면은 오른쪽은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그래프 기억해 주시고 나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압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완벽하게 감소한 이 부분을 보니까 7월 15일 정도입니다. 7월 15일 관측소에 대해서 태풍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압은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다가 15일이 지나면은 태풍이 멀어지니까 기압은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A는 기압으로 우리 확정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풍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서 풍속을 보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M자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그래프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다시 말해서 태풍의 눈을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우리 이동 경로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관측소에 대해서 태풍의 눈은 통과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동 경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풍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느낌 가지고 나머지 보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풍속이 아니라 기압, 그 다음에 B는 풍속이겠죠. 그 다음에 7일 15시에 서울은 태풍의 눈에 위치하였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풍속 그래프 B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전선과 태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끝!